간헐적 단식하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생각을 바꿔줄 겁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데도 체중이 정체되거나 얼굴이 붓고 피곤함이 커졌다면 진행 중인 식사 패턴이 몸에선 지속적인 굶주림 신호로 해석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식은 강력한 도구지만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근육이 먼저 줄고 기초대사가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단식을 망치지 않는 법, 언제 멈추고 언제 먹을지의 주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단식이 효과적인지부터 정리하죠. 단식은 낡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 성분을 분해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오토파지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세포들이 정리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채워집니다. 과하게 흥분한 면역 반응은 내려가고 약한 면역은 올라오면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늘어나 대사와 내 기능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단식은 몸을 청소하고 회로를 재배선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식은 동시에 강한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강도와 재생 회복이 조율이 잘 되면 튼튼해지지만 잠이 부족하고 일이 많고 영양이 모자라면 같은 운동이라도 과부하가 돼 오히려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단식도 똑같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이득을 보지만 적응을 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두 끼만 먹는 패턴을 오래 유지하면 몸은 에너지가 늘 모자라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지방보다 근육부터 깎아 쓰고 갑상선 호르몬 활성이 떨어지며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늘 굶는 패턴이 오래가면 콜티솔이 아침에만 높게 치솟고 오후엔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림과 단 음식 갈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흔들리면 그렐린이 늘고 렙틴 신호가 약해져 다음날 식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식만큼 리피드 데이도 일정에 넣어주세요. 이날은 치팅데이처럼 마음껏 먹자는 뜻이 아니라 몸에 이제 안전하다, 굶주림은 끝났다 라는 안심 신호를 보내는 날입니다. 이 신호가 가면 지방 태우기는 계속되면서도 근육은 덜 소모되고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관련 호르몬이 안정돼 배고픔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1회, 많게는 주 2, 3회 리피드 데이를 잡고 그날만큼은 식사 간격을 좁혀 스낵기를 규칙적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평소 저탄수라면 이날에는 현미, 잡곡, 고구마, 과일, 뿌리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 간과 근육의 에너지 저장고를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과 겹치는 날이라면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회복과 합성 신호를 살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만 바꿔도 컨디션과 식욕 안정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분해와 청소를 담당하는 오토파지 축과 합성과 회복을 이끄는 엠토르 축이 있습니다. 단식은 오토파지를, 리피드 데이와 훈련, 단백질 섭취는 엠토르를 자극합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만 오래 기울 때 생깁니다. 매일 똑같은 간헐적 단식 패턴을 고집하면 시간이 갈수록 분해 모드가 과해져 근손실과 낮은 대사가 나타나기 쉽고 반대로 늘 많이 먹고 단백질만 밀어붙이면 체지방과 염증 신호가 쌓입니다. 그래서 리피드와 단식의 교대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이 호르몬 반응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키우는데 유리하다는 분석이 쌓여 있습니다. 실전 적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 화, 목, 금은 16대 8처럼 느슨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수와 토는 리피드 데이로 정해 3끼나 4끼를 규칙적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스케줄과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5일짜리 부분 단식을 배치하고 끝나면 이틀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천천히 일반식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첫날에는 죽, 스프, 계란 등 가벼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조금씩 나눠 먹고 이튿날부터 평소 식사로 서서히 올리면 속 불편이 적습니다. 전 과정 내내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고 카페인 과다와 야근으로 회복을 갉아먹지 않는 것이 적응의 전제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깔아앉는 피로가 누적되거나 운동 회복이 눈에 띄게 지연되면 단식 강도를 낮추고 리피드 데이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식욕이 크게 출렁이거나 폭식 욕구가 잦으면 수분, 염분 보충을 먼저 점검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약간 더해 파동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근육을 지키는 전략도 함께 가야 합니다. 리피드 데이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6g 범위에서 단백질을 채우고 주 2, 3회는 큰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붙여야 합니다. 스쿼트, 힙 힌지,
푸시, 풀 같은 기본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면 단식 중에도 합성 신호가 유지되어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지키는 쪽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무직이라 움직임이 적다면 하루 걸음수를 의식적으로 올려 비운동성 활동을 늘리는 것도 대사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단식일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미네랄과 염분을 의도적으로 보충해 어지러움과 두통을 줄여야 하고, 특히 저녁 수분을 과하게 가져가면 밤에 잠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오후 이른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채우고 밤에는 양을 조절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이거나 신장, 간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안전 범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화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식은 만능 열쇠라기보다 강력한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스위치는 켰다 끌 줄 알아야 오래가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 스위치를 끄고 다시 켜는 역할이 리피드 데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빨리 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과 컨디션에 맞는 리듬을 찾고 기록하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단식을 더 적게, 더 길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